안녕하십니까. 오늘 편입수학을 소개하게 된 최재서라고 합니다. 편입수학 전반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출제되고 최근 출제 경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를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편입수학은 출제 과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미적분학과 공학수학, 선형대수학이고요. 각각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적분학과 공학수학은 기본적으로 미분적분을 기반으로 이제 이론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대수학은 행렬과 벡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 기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일변수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확대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변수 함수가 2변수, 3변수 함수로 확대가 되고 그것이 마지막에 벡터 함수로까지 확장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발전돼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미분의 개념이 이제 다변수에서 뭐 그레디언트라든지 방향도 함수, 그리고 벡터 함수에서 컬, 다이버전스 등의 약간 고급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적분 기반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죠. 일변수 함수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웠죠. 그 부분이 확대돼서 적분도 이중적분, 삼중적분, 뭐 여러 가지 변수 변환 등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벡터 함수에 대해서도 또 적분이 있는데 뭐 선적분, 면적분 등이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형대수학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행렬과 벡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떤 계산 기반으로 해서 간단히 풀 수 있는 행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약간 개념이 추상화돼서 벡터 공간이라든지 해공간, 고유 벡터 등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편입수학의 특징을 한번 보면 고등학교 수학은 일변수 함수의 이제 미적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이공대에서 사용되는 수학 대부분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개념이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일단 1변수는 1차원이나 2차원 내에서 그래프나 뭐 방정식의 해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차원으로 이 개념이 확장되기 때문에 약간 공간 지각력 등이 이제 필요로 하는 문제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이 약간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추상적인 개념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제 선형대수학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계산 외에 약간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 개념을 발전시키고 논리로서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깊이 있는 논리 전개가 필요한 부분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개념이 어렵다라는 것이 또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넓은 출제 범위를 어떻게 하면 이제 빠르게 우리가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법과 개념의 분리, 요거는 이제 미적을 하는 계산법과 이제 개념을 분리시켜서 본다는 거죠. 즉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미적분학 문제는 결국은 계산은 미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적의 계산법은 따로 분리를 해두고 개념을 이제 집중적으로 따로 학습하게 되면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둘을 묶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념의 통합적 이해입니다. 이제 미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미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따로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아이가 발전돼서 이런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이 이제 성립되는지 그리고 벡터장에서도 어떻게 이런 개념들이 형성되는지를 기존에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본질은 사실은 다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림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프를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이도 높은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해결할 수가 있겠죠. 또한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이제 증분이라고 하는데 미적분학은 어떻게 보면 이 디퍼런셜이라는 언어를 이해해서 그 언어를 실전에 쓰게 되는 것을 이제 사실은 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전체를 해석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틀인데 이거는 제 강의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 되겠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공식을 거의 외우지 않고 대부분의 미적분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념의 난이도가 높다고 했죠. 이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이론도 완벽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암기 위주가 아니고 개념 이해에 기반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을 완벽히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논리 전개 연습도 같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 같은 경우는 뭐 한 줄 증명이라고 해서 참거짓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증명 연습을 꽤 이제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를 한 후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적인 출제 형태는 이제 기본 문제가 있고 응용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는 사실은 패턴화되어 있어요. 출제되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공식을 적용하면 바로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편집수학은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응용 문제가 이제 추가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용 문제는 뭐 여기 보시듯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이제 복합 문제가 있고 개념을 기반으로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 문제가 있고 또 개념을 응용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세 번째 게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출제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부분이 다 출제 범위인데 많은 대학에서는 요새 뭐 전체 범위가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특수한 대학, 예를 들어서 경기대, 광운대,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수학이 이제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 경향은 이제 응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패턴화된 문제는 뭐 십수년간 반복해서 내다 보니까 문제가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점점 문제의 출제 경향은 응용 문제와 개념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정의와 개념을 이용한 논리적 전개를 사용하는 문제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특히 상위권 대학은 이쪽을 집중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정 대학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주요 출제 경향은 이제 공학수학 부분이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미분과 중적분, 벡터 미적분, 선형대수학,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성한 같은 경우는 주로 뒷부분, 즉 일변수보다는 뒤에 공학수학과 선형대수학에 집중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특징은 또 개념 이해를 중요시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역시 주관식이 출제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역시 뒷부분, 우리 공학수학과 서양대수학에 집중돼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문제는 패턴이 있는 거고요. 좀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기본 패턴은 당연히 많은 문제를 풀어서 반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응용 문제는 이제 그냥 응용 문제를 패턴별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결합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개념과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논리 전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응용 문제의 분석 및 학습법, 암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이제 학습법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강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인 강의 특징은 일단 기초 수학을 맨 처음에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과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실전 대비에 있는데요. 이 실전 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5년 이상 이제 풀게 되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 정리라든지 개념 정리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존의 주요 과목에서는 순서대로 배웠다면 이 부분에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을 이제 집중 훈련하게 되죠. 그래서 실전 대비가 보통 4개월 이상 혹은 5개월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상당히 빨리 끝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은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부분이죠. 암기가 아니고 개념 이해와 공식 이해, 문제 분석법, 문제 리딩이라고 하는데 문제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니고 문제 한 문장이 갖는 의미, 어떤 수식을 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집중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까지 어떻게 접근할지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강의 특징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해와 논리, 그리고 수식화, 문제 리딩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마지막에 기출을 풀면서 전체를 종합해서 보는 시각,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을 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통 적분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가지 적분이 있거든요. 일변수 적분도 있고 이런 적분도 있고 선적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따로 공부하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의 강의 특징은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서 사실은 본질은 같다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재에서 일정 부분 따온 건데요. 그래서 이런 디퍼런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디퍼런셜을 사용해서 이런 기본적인 적분과 뭐 이중적분, 삼중적분, 뭐 선적분, 면적분의 개념이 사실은 다 동일하다. 원리는 다 같다라는 거를 반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반복 훈련에 의해서 사실 익숙해집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정의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나중에는 다 쉽게 느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문제 해동 능력,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아주 다량의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종합적으로 실전의 시험을 바로 최고의 실력으로 칠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적의 커리큘럼과 학습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